트레이너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NLP 프랙티셔너 과정과 NLP 마스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기초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NLP 트레이너 과정은 프랙티셔너 과정과 마스터 과정을 코칭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강사 과정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트레이너 과정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코칭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NLP 트레이너 과정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먼저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랙티셔너와 마스터 과정을 자기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NLP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법, 원리를 자기 안에 먼저 완전히 체화시키고 내면화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NLP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내면화되고 체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그 전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LP 트레이너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NLP 트레이너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화, 내역 기억화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트레이너는. NLP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말이에요, 말. 말을 통해서 뭐를 얻는 겁니까? 변화와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말일까요? 트레이너 자신의 언어 능력, 자신의 말하는 능력. 왜냐하면 강사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는다든지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변화를 위한 힘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자기 안에 먼저 내면화, 체화, 내용, 기억화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야 됩니다. 트레이너에 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바로 이 트레이너 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도 결석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트레이너를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은 교육을 듣고 사이버로도 또 반복해서 듣고 그러한 자신의 시간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다음 준비가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 트레이너 과정에 올인할 수 있을 때 이 트레이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맹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과 에너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더불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미 등록하기 위해서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또 이것과 관련된 또 책도 구입을 합니다. 최소한 내가 트레이너가 되겠다고 한다면
내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필요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 열정과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얻는 게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준비가 여러분들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준비로 지금부터 NLP 트레이너 과정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트레이닝 받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NLP의 마지막 최고 정점을 찍는 그러한 과정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자, NLP는 말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일구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 왜 어떻게 파워를 가지고 있나요? 말이 어떻게 해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막연히 말이 힘을 갖고 있다, 말이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너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뇌 신경과 연결되어 있죠. 뇌 신경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우리의 뇌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뭐가 만들어진다? 뇌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신경회로가 뭡니까? 우리 뇌에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을 시냅스 연결이라고 하고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을 기억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그 신경회로, 시냅스 연결을 다른 말로 신경회로라고 하는데 이 신경회로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말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뇌신경 회로가 바뀌고 우리의 기억 체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기억 체계가. 기억은 뇌에 저장되어 있는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그 시냅스 연결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 체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억 체계가 바뀐다는 것은 내 뭐가 바뀐다? 존재,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 나의 신념 체계가 바뀐다. 내 신념 체계가 바뀐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삶의 모든 성취 결과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NLP는 바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일궈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NLP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NLP는 무엇인가? 말 또는 변화 또는 성장. 어떤 말을 해도 정의를 해도 그건 맞는 이야기다.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말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는 그러한 원리와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NLP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프레 과정에서도 저와 수업을 했었고 마스터 과정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 전에 여러분들 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명들을 나중에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저와 똑같은 패턴은 아니더라도 저를 모델링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트레이너 과정은 단순히 내가 NLP 지식을 더 얻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트레이닝 받는 겁니다. 뭘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코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트레이너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되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익숙해진 그러한 내용들일 겁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대부분 내용들은 프랩과 마스터 과정은 제가 되풀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과정이 결국은 앞에서 프랩과 마스터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걸 훈련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 새로운 좀 더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더 코칭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을 내가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강의하고 또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 시스템이 의미 기억에서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어떤 기억으로? 일화 기억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그게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체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연 기억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내면화되지 않고 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것은 죽은 겁니다. NLP 강사는 10명을 모아놓으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100명을 모아놓아도 100명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NLP의 원리와 기법들을 한 사람에게 배워서 들어갔지만 그게 자기 안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만의 기억 시스템에서 새롭게 뇌에서 조합을 하고 배열을 바꾸기 때문에 자기만의 새로운 NL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묻어나서 새로운 NLP로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시고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강의는 제게 듣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는 여러분들 걸로 새로운 또 NL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LP 강의를 들을 때 저거 전에 저기서 듣던 거하고 다른데 이 강사님이 하는 거하고 다른데 달라야 됩니다. NLP는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면 뭡니까? 변하잖아요. NLP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NLP가 20년, 30년 전에 그 NLP를 가지고 그대로 한다면 그건 죽은 NLP겠죠. NLP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NLP는 끊임없이 진화해간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NLP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NLP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 그 분야에서 탁월한 새로운 NLP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만의 NLP 트레이너로서의 또 한 가지의 장점, 자기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 수단이 뭘까요?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결국은 말이라는 수단을, 도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또는 과거에 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죠. 인간관계에서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만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가에 의해서 내가 항상 뭘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또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 왜? 우리는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하지만 이 말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뇌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내 자신과 상대방의 뭐를 바꾸고 있습니까? 뇌 신경회로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뭘 만나고 있는 겁니까? 뇌 신경회로로 뇌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뇌하고. 이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에 의해서 내 신경회로는 끊임없이 뭐한다? 재배열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력 있고 긍정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있고 실험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나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말은 힘을 갖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힘을 갖고 있는 이 말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만약에 이 말이 전해진다면 이건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성장기에는 아직 미완성된 뇌 회로가 만들어져 있죠. 미성숙 단계입니다. 그때 만약에 부모나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말을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려준다면 이 아동의 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부정과 비관적인 뇌 회로가 만들어져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면 이 아동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릴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이 아동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어릴 때 그렇다면 부모가 사용하는 말, 선생님이 사용하는 말 또는 리더나 코치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뇌는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라면 긍정적인 말과 관련된 뉴런들을 활성화시켜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죠. 그걸 반복한다면 그 회로는 굵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전용신경회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잘 보세요. 말이 아까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신경회로. 그 신경회로는 뭔가요? 시냅스 연결이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된 것이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했거든. 말을 통해서 했거든. 그러면 이 말이 뇌에 기억될 때, 말이 기억될 때, 우리의 경험이 기억될 때 언어로 뭐 된다? 부화돼서 저장된다 했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더딥히죠? 감정, 정서가 더딥혀져서 기억가 되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서를 만드는 건 뭘까요? 그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질 아닌가요? 물질, 화학물질. 언어로 부화돼서 저장될 때 그 감정이 더듬해진다는 건 뭡니까? 그와 관련된 화학물질이 더듬해서 굵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로가 뭐가 된다? 전용신경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거, 정서적인 거 경험 한 번만 해버려도 강한 물질이 분비돼서 회로를 굵게 만들어서 전용신경 회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어릴 때 부정적인 어떤 학습과 경험 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그와 관련된 전용신경 회로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와 관련된 물질이 계속 분비되는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화학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중독된 상태다. 만약에 어릴 때 그렇게 전용신경회로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화학물질에 중독된 상태라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저장되어 있는 기억, 그 전용신경회로와 관련된 삶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NLP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할까요? 긍정적인 말, 성취와 관련된 말, 건강과 관련된 말, 행복과 관련된 말, 창조와 관련된 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NLP의 어떤 원리와 기법,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NLP 트레이너가 되면 이제 NLP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내가 쓰는 도구고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건 누군가? 바로 그 트레이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트레이너 자신이 그 NLP의 이러한 원리와 기법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서 그게 체화되고 내면화돼가지고 언어로 다시 창조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릭슨이 우리 NLP는 세 가지 축을 만들고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축으로 버지니아 시티어의 가족 치료, 또 하나는 프리츠펄스의 게슈탈트 치료, 또 하나는 밀턴 에릭슨의 최면. 이 세 가지로 NLP는 만들어져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 에릭슨의 실제 사례죠. 에릭슨의 아들이 어느 날 놀다가 다쳤습니다. 이때 에릭슨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들어보면 말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작은 아들이 다쳤어요. 다쳐서 피가 났습니다. 피가. 그래서 에릭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다쳤구나. 보세요. 너 다쳤구나. 이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구를 만나죠? 자기를 만납니다. 내가 다쳤다는 걸 알아차리란 말입니다. 많이 다쳤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이는 내가 다쳤구나. 많이 다쳤구나. 중요한 거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뒤에 이제 에릭슨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보자는 겁니다. 너 피 색깔 봐. 어떻게 이 피가 이렇게 선명하고 아주 깨끗하고 맑을 수가 있지? 너 피 색깔이 너무나 건강하구나. 피 색깔이 너무나 건강하구나. 제가 좀 박식한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갑자기? 다쳤구나. 많이 다쳤구나 해서 갑자기 내 피 색깔? 피가, 이렇게 건강한 피? 그 뒤에 에릭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말이야. 지금 이 피가 흘리고 있는데, 이 피가 언제 멈출까? 이 피가 언제 멈출까? 지금 뭐로 바뀌어버렸죠? 언제 멈출까에 초점이, 저는 이걸 관점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피가 많이 다쳤어 해서 건강한 피? 갑자기 언제 멈출까라는 거는 이건 최면적 언어죠. 잠재의식이 막 뚫고 들어갑니다. 언제 멈출까? 그게 뭐가 들어있죠? 기본 전제가 깔려있죠. 멈추긴 멈추는데 언제 멈추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언제 멈출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뇌의 작동을 읽어봅시다. 인간의 뇌는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뇌는 아까 설명했죠. 우리는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소통되고 있습니까? 뇌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한순간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하니까 어떤 말이든 말을 하면 그 말의 초점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다쳤구나, 많이 다쳤구나, 피가 건강하구나, 언제쯤 멈출까, 초점이 계속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아이가 이게 다치면 막 울고 할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갈 때 이 에릭슨이 또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얘야, 너 형은 말이야. 너 형은 전에 다쳤을 때 10바늘을 꿰맸거든. 야, 너는 몇 바늘을 꿰맬 수 있을지 참 궁금하구나. 만약에 형님하고 시합을 한다면 형님이 10바늘을 꿰맸으니까 네가 만약에 형님을 이기려면 몇 바늘을 꿰매야 될까? 지금 아이가 다쳤는데
지금 초점을 엉뚱한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무슨 심리? 이기고 싶은 심리, 경쟁 심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 내가 형님보다 이겨야지. 근데 아이가 이 치료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집었어요. 꿰맸단 말입니다. 꿰매고 나서 아이가 첫 번째 한 말이 뭘까요? 내 몇 번을 꿰맸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야, 너 11발 꿰맸어. 하니까 아이가 우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관점 바꾸기 아닌가요? 초점 전환하기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초점을 전환하는가? 우리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 말 한마디에 초점이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서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와 버렸다는 거죠. 우리 말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말이 갖고 있는 힘. 언제쯤 그 피가 멈출까? 언제쯤 그 아픔이 멈출까라는 그 한마디에 이미 아픔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NLP는 몇 마디의 말로서 사람의 마음과 기분, 몇 마디의 말로서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NLP는 몇 마디의 말로서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NLP가? 그러면 이 NLP를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에게 지식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NLP는 결국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죠. 왜? 이 말이라는 게 꼭 다른 사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말을 할 수 있거든. 그럼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뇌의 회로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의 말로서 마음과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몇 마디의 말로서. 이것이 곧 말의 힘이고 언어의 힘이고, 그리고 NLP는 언어의 힘이다. 말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NLP는 뭐다? 말의 힘이다. 언어의 힘이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이 NLP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제게 들어와서 내면 안에서 NLP 멘탈 스피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이 책을 썼지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꼭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면화되고 체화됐을 때 이것 이상의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었던 걸 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제가 이 책을 보세요. 이 책은 스피치고 이 책은 셀즈입니다. 근데 셀즈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말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분야에,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접목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왜? NLP는 변화고 성장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몇 마디의 말로서 우리의 마음과 기분 상태를 바꾼다 했잖아. 그걸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 또는 자기 암시라고 하죠. 나에게 스스로 들려줄 수 있는 말.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 말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NLP예요, NLP.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내 마음과 기분을 바꾼다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또는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내가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하면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불합격하면 다음에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험을 앞두고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로 시험을 본다면 내 뇌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기억도 다 못 불러내서 시험을 잘못 치를 수 있거든. 이때 우리가 말을 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야, 지금 네가 시험을 다 쳤는데 네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와서 시험을 잘 치렀다면 너의 기분은 어떨까? 시험을 아주 잘 치렀다면 너의 기분은 어떨까?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말과 관련돼서 뇌는 계속 초점을 바꾼다. 뇌는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못한다. 어떠한 질문에도 뇌는 뭐하게 돼 있다? 답을 하게끔 세팅되어 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트레이너 과정에 들어가면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제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트레이너 교육을 할 때 이 트레이너 교육도 강사마다 다 달라요. 제가 기저선에 바닥에 까는 건 뭐냐면 뇌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치러가지고 나는 이미 합격한 나로서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내가 뭐 하나요? 초점 맞춰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상상하는 거죠. 와, 그러면 나는 이미 편안해졌어. 기분이 좋아. 그걸 몇 번 반복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갖고 있는 별명이 뭐라고 했죠? 착각이 챔피언이거든. 아, 나는 이 시험을 잘 친 사람이야. 편안한 사람이야. 안정된 사람이야. 그러면 약간의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 상태보다는 훨씬 더 가라앉은 상태가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뭐를 바꿨나요? 초점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자, 우리는 NLP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죠.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과정이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프랙티셔너 과정과 마스터 과정, 그 힘든 과정을 이미 다 마스터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트레이너는 또 다른 분야거든. 또 다른 도전이거든.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주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이 교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걸 성취했을 때 얻는 결과는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NLP 트레이너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트레이너 과정을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앞에 이야기들이 뭐였나요? 좀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초점을 어떻게 돌려버렸나요?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한다. 지금 바로 시작한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잘 들어보세요. 경제가 어렵다, 지역 무엇은 어렵다 이 말을 막 부정적으로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던집니다. 뭘 하고 있죠? 문제를 제시해 주놓고 그 문제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순간적으로 어디로 돌려버렸나요? 이런 문제를 부각시켜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자기다.
그래서 누구 찍어라? 나를 찍어라라고 합니다. 정치는 뭘로 하나요? 말로 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 말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NLP 트레이너로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죠. NLP 트레이너가 갖추어야 할, 가져야 할, 알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NLP 트레이너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지켜야 할, 실천해야 할, 또 그걸 내면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인, 공격, 화, 비불입니다. 여기 얼마나 좋나요? 미인, 공격, 화, 비불입니다. 미인, 공격, 화, 비불이 NLP 트레이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원칙이라는 거, 이건 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뇌가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싫어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4가지는 뭐 해라? 많이 해줘라. 가장 싫어하는 이 3가지는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원칙은 이 미인, 공격, 화비불로서 적용시켜라. 자, 그렇다면 이게 무언가를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쉽게. 미는 뭘까요? 미소짓기. 미소짓기입니다. 미는 미소짓기. 그러면 미소를 짓는데 이제 여러분들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레이닝 해야 되잖아요. 자, 교재 받은 거에 7페이지를 펴보세요. 7페이지를. 자, 그 7페이지를 펴고 거기에 볼펜을 드세요. 볼펜을 들고 미소 짓기. 어떻게 미소 지으라는 겁니까? 알게. No. 내가 먼저 미소 짓는 거. 트레이너가 먼저 미소 짓는 거. 그럼 내가 먼저 미소 짓는 내면화를 시켜놔라. 체화시켜라. 내가 먼저 적으세요, 거기다가. 내가 먼저 미소 짓는다. 미소 짓겠습니다. 라고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말로 하면 2배의 실행력을 가집니다. 그걸 글로 쓰면 몇 배? 몇 배 될까요? 10배의 실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이걸 이제 지식으로 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행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인, 공격, 화비불에 대한 그 뒤에 내용을 적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짓는 거. 이는 뭘까요? 인사. 아, 내가 먼저 인사한다 이 말이에요. 인사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내가 먼저. 내가 먼저라는 건 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인사한다. 뭐 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면서 인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공이 뭘까요? 내가 먼저 공감해주라 이 말입니다. 경은 뭘까요? 내가 먼저 격려해주라. 격려해주라. 트레이너는 이 공감 능력과 격려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방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같은 방향에서 같이 바라보고 같이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 합니다. 격려는 결과뿐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것. 그걸 우리가 격려를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에서는 대부분 칭찬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그 대상의 변화를 일궈내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뭐 중간에 그 과정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말로써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향상될까요?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도 향상되고 제일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내적 동기가 향상됩니다. 내적 동기. 그러면 격려받은 대상은 내적 동기가 향상될 뿐만 아니고 중요한 자결성을 가지죠. 자결성이 뭔가요?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고 과정까지 내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내적 동기와 자결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트레이너가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공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면 이건 훌륭한 뭘 가졌나요? 자원을 가진 거예요. 훌륭한 자원을 가졌다. 그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지금? 화비불. 화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화내는 게 아니고, 화내지 않아야 된다. 화내는 것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비난이나 비평. 누군가가 친구가 나에게 와서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할 때조차도 그 사람은 실제 내면은 뭘까요? 단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눈앞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지적해줘서 고맙다, 충고, 고맙다라고 하지만 기분은 뭘까요? 나쁜 거예요. 왜? 내는 충고를 하거나 충고를 받거나 지적을 받게 되면 그게 부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서를 부정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은 뭐 하지도 마라? 전하지도 마라. 왜? 내가 부정을 준 게 아닌데도 A에서 생긴 이 부정을 내가 C에게 전해주면 이 C는 이 부정적인 소식과 나를 뭐 해버리나요? 같이 짝짓기 연합시켜서 받아들여 저장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은 뭐? 전하지도 마라. 전하는 내가 이미 뭘로? 부정으로 연합돼서 그 사람에게 기억된다. 그만큼 비난이나 비평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건 싫어한다. 이게 바로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뭐죠? 민, 공격, 화비불. 얼마나 쉽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됐다면, 또 그게 여러분들에게 내용 기억화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미, 공격, 화비불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트레이너는 자기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자기 안에. 트레이너는 결국은 그 자기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뭘로 표현하나요? 말로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걸 3다 조건이라고 합니다. 3다 조건,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많이 읽어라. 많이 입력해라 이 말입니다. 많이. NLP 트레이너가 최소한 NLP에 대한 전문적인 걸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NLP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얕은 강사가 되죠. NLP와 관련된 멘탈이나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변에 함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만의 NLP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맞는 NLP를 만들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 다독이다. 많이 읽었어 내 안에 저장해라. 자, 그러면 이제 볼펜을 드세요. 트레이너 과정은 여러분들이 계속 실습을 병행해야 됩니다. 내가 읽었던 책을 쭉 써보세요. 기억나는 게. 내가 읽었던 책을 쭉 써봅니다. 자, 지금은 한 것만 써보세요. 한 것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전체 책을 쑥 쓰고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 길게 안 써도 됩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만 체크해 두면 됩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스피치를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다독입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책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견입니다. 다견은 많이 본다. 다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보고 뭐 한다? 모델링 한다. 모델링.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8페이지죠? 8페이지에 거기에 기록했어요. 뭐냐면 나의 모델은 누군가? 내가 트레이너로서 모델링 할 수 있는 훌륭한 대상은 누군가? 최소한 5명 이상은 써야 됩니다. 5명 이상. 제 이름을 써도 좋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 또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훌륭한 사람, 또 내가 TV에서 봤던 사람, 어떤 사람이다 좋은데 그 모델링 대상을 5명 이상 쓰라.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다연입니다. 다연은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아가고 싶은 모델을 많이 봤다 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인출하는 경험이 없다면, 인출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안 만들어져 있다면 이건 녹성 칼이 됩니다. 칼이 녹이 있으면 칼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입력되는 정보보다 반복해서 인출하는 정보가 뇌에 훨씬 강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연은 기회만 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트레이너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한 명이라도 좋아요, 가족이라도 좋아요, 누구 앞에서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자기께 내면화된 걸 계속 인출하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그 세 번째 볼펜으로 적을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 NLP 원리와 기법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았는가? 그걸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없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 어차피 훌륭한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3다를 그냥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모델링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많은 발표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건 밑에 단계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적다 보면 또 뭐가 나올까요? 앞으로 읽어야 될 책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또 내가 닮고 싶은 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적어야 됩니다. 그걸 적다 보면 또 뭐가 나올까요? 앞으로 나는 어떤 강사의 그 강의를 더 들어야 될까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발표 경험이, 나는 가족들 앞에서 이걸 해보았는가, 친구들 앞에서 이걸 해보았는가, 또는 소집단, 대집단 앞에서 나는 이런 발표 경험이 있는가. 그 발표 경험은 단순히 자기의 그 NLP 지식만, 기법만 인출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뭐를 가지냐면 트레이너로서 가져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신감, 이런 것들, 자긍심, 자부심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받는 과정에서 당근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트레이너가 가져야 될 3다 조건입니다. 잡혔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말이? 크게 보면 각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각인력. 각인력이 뭘까요? 그리고 각인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리가 제일 처음에, 거위가 제일 처음에 알에서 깨어나서 세상을 처음 딱 봤을 때 그때 봤던 게 오토바이라네. 오토바이 소리라네. 이 오리와 거위는 그 오토바이를 뭘로 인식할까요? 강하게 새겨졌다 이 말입니다. 엄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와 거위는 나중에 뭐 따라다니나요? 오토바이가 쫄쫄 따라다닙니다. 실제 시골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거인은 경운기만 따라다니고, 어떤 거인은 뭐 리어클에서만 계속 잠을 자고, 그게 자기 엄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각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뇌에서 어떤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은 신경회로죠. 신경회로. 그러면 신경회로는 수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오거나 충격적으로 들어오면 그걸 뭐 강하게 기억해버립니다. 강하게 기억해버립니다. 결국 우리 뇌의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 각인력, 각인된다. 각인되는 것은 그 사람의 나중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저는 대한민국 멘탈 마스터 1호입니다. 저는 IRP 공인 트레이너입니다. 저는 하마돼지입니다. 하마돼지 아시죠? 하마돼지. 라고 제가 몇 번 반복하면서 하마와 돼지라는 두 동물이 만나면 하마돼지가 되는데, 이 하마돼지를 좀 더 버전을 바꿔보면 하마돼지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여러분들 뇌에서는 이제 하마돼지는 지워지지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지워지지가 않는 상태. 그게 여러분들은 바로 각인력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뇌에 계속 뭐 되고 있다? 각인되고 있다. 그러면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이나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전부 다 뇌에 각인되고 있다. 새겨지고 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새겨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면서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할 때 여러분들 이미 제 말이 여러분들 뇌에 뭐 되고 있을까요? 각인되고 새겨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의도한 방향대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은 놀라운 견인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그 수단이 또 뭐냐면 바로 말이거든. 그 말이 갖고 있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견인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갖고 있는 그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각인력과 견인력을 갖고 있네. 또 말은 성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성력이라는 말을 알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시가 된다. 뭘까요? 말이 어떠한 현상을 창조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기초과정에서 숱하게 배운 거예요. 왜? 우리의 말이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복하면 전용 신경회로가 된다. 전용 신경회로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있거든. 그래서 말이 당연히 성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은 창조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현재 없는 것조차도 끊임없이 말을 반복해버리면 그 말과 관련된 현실이 만들어지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창조력을 갖고 있다.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나요?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에 관한 세 가지 무기가 있다. 첫 번째 뭐? 언어다. 두 번째 애쓰다. 세 번째 약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말이 무슨 역을 갖고 있다 또?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과 창조력과 또 한 가지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해서 환자가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잖아. 이 힘은 뭘까요? 환자가 나아지는 걸 뭐라고 하나요? 치유. 그렇죠. 치유력을 갖고 있다. 말은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힘,
이걸 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트레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는 이 말을 일반적인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각인력과 견인력과 성취력과 창조력과 치유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을 쓴다. 그럼 그 말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고 특별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인데도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선택만 한다면 그 5가지 힘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럼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 힘을. 트레이너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잡아요. 왜 사람들은 NLP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NLP를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으면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그게 도대체 뭔가? 보니까 말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 5가지 힘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힘을 갖고 만들어낸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거든. 그 결과를 우리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적이라고. 그럼 기적을 만드는 그 힘이 뭔가 이 말이에요. 무슨 력? 제자로. 뭘까요? 우리의 전용 신경회로서 사용하는 이 힘. 초능력. 오, 깔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초능력. 초능력. 자, 우리 트레이너들은 초능력의 개념을 신비스럽거나 비과학적인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NLP 트레이너들이 가져야 될 초능력의 개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그 능력을 발견하고 이끌어내서 그걸 사용해서 변화와 성장을 일궈낸다면 그것이 초능력이다. 그 초능력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게 초능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초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한 자원이지 그건 특별한 게 아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선택을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NLP 수업과 이런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그 놀라운 말이 갖고 있는 초능력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이 갖고 있는 초능력의 힘. 제가 아까 수업 중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너는 NLP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NLP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려고 했고 NLP와 관련된 다른 뇌 관련, 멘탈 관련 또는 언어 관련, 코칭 관련 다양한 공부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하나만 가지고도 이러한 초능력을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테사라는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면 테사는 말 한 가지만 우리가 초능력을 쓰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태사를 만약에 접목한다면 그 능력은 초능력 중에서도 더 큰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행히 이 NLP에는 이미 그런 태사의 원리가 다 묻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NLP 트레이너는 어떤 말을 이제 써야 되나요? 바로 견인력을 불러올 수 있고 각인력을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성취력, 창조력, 치유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써야 된다.